네, 반갑습니다. 좋은 습관 연구소 이승현입니다. 오늘은 그 트렌드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연말 연시면은 트렌드 관련 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예, 유명한 책들도 많고 뭐 아직 유명하지 않은 책들도 많고 예전에는 트렌드 책이 많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인기를 끌고 매년 책을 이제 낼 때마다 또 책이 이제 인기를 얻는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종류의 트렌드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가깝게는 소비자 트렌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 트렌드, 뭐 업종별 트렌드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되게 이제 미시적인 어떤 내용을 다루는 트렌드부터 시작해서 되게 어떤 거시적인 주제를 다루는 그런 트렌드까지, 뭐 그다음 또 뭐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트렌드도 있고, 또는 또 좀 더 가장 많은 이제 소비를 하고 있는 뭐 4, 50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여튼 이런 트렌드 책이 이제 워낙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네 권을 골라서 비교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마다 특징들을 알면은 훨씬 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트렌드 책을 이제 무턱대고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각 책의 특징을 좀 알고, 이 책은 이렇게 좀 써먹어야 되는구나, 저 책은 저렇게 좀 활용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읽는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트렌드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김남도 교수가 주도하는 서울대 소비자 분석센터에서 나온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가 가장 유명합니다. 2007년부터 출간이 됐고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10년이 넘은 상태이죠. 예. 그 다음에 마크로밀 엠브레인이라는 마케팅 리서치 회사에서 출간하고 있는 트렌드 모니터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이제 매년 나오는 책이고요. 트렌드 코리아랑은 조금 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라이프 트렌드라는 김용석 선생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트렌드 읽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트렌드 읽는 습관은 저희 좋은 습관 연구소에서 출간한 책이고요. 자, 이 네 개의 책을 간단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렌드 코리아입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는 일단 소비 트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우리 실생활에 가장 와닿는 것들이 많고요. 소비재 기업이나 직접 이제 소비자를 상대로 마케팅을 하고 뭐 기획을 하는 분들에게 가장 이제 유용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소비 트렌드를 다루다 보니까 산업 트렌드가 필요한 분이라든가, 또는 뭐 B2B 기업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어떤 전반적인 어떤 큰 거시 트렌드를 보고 뭔가 상품 개발을 해야 하는 어떤 대기업의 이제 연구원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소소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소비자 트렌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피부에 이제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런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먼저 그 전년도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 다음 해 트렌드를 또 분석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2021년이면 2020년 트렌드를 먼저 이제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개의 키워드를 뽑아서 트렌드를 목록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보면은 전년 트렌드가 이름만 바뀌어서 다음에 트렌드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렌드라는 게 딱 뭐 1년마다 딱딱 정확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이어지는 트렌드도 있고, 또는 뭐 갑자기 생겨난 트렌드도 있고, 이제 이런 트렌드 사이클이 각 트렌드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이어져 오는 트렌드는 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똑같은 키워드로 쓰면은 뭔가 좀 이상하니까 키워드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 트렌드가 다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웰빙 트렌드라고 했을 때, 웰빙이나 워라밸 또는 빈티지 같은 트렌드는 거의 이제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 이제 이어져 온 트렌드인데, 이런 트렌드 같은 경우는 키워드만 달리한 채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럼 매년 그 키워드를 어떻게 달리하느냐, 그게 이제 되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트렌드 자체가 이제 1년 기준 딱딱 변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 5년의 시간을 가지고 각 해 상황에 따라
관점만 바꿀 뿐이지 그 흐름은 계속 유지한다. 그러니까 각 해가 각 해마다 어떤 관점을 통해서 뭐 웰빙 트렌드가 올해는 이렇게 해석되고 작년에는 이렇게 해석되었고 내년에는 또 이렇게 해석될 것이다라는 식의 이런 전망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터나 기획자는 이게 계속 이어져 오는 트렌드고 키워드만 바뀐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인지 이런 내용들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책의 이제 단점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10개의 키워드로 딱 일률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다라는 문제는 있지만 똑같이 이제 10개 키워드로 나누다 보니까 되게 큰 키워드가 있고 그러니까 되게 큰 트렌드가 있고 작은 트렌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1, 2, 3, 4 이렇게 균등하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어떤 게 큰 것인지 어떤 게 좀 더 중요한 트렌드인지 또는 반면에 이제 어떤 게 또 덜 중요한 트렌드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또 이런 경향성이 있잖아요. 뭔가 뭐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올해의 트렌드 10개 암기해보자. 뭔가 이런 좀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트렌드가 나오게 된 어떤 그런 환경이라든가 뭐 그 트렌드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바뀔지에 대한 어떤 이런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안 하게 하고 자꾸 뭔가 암기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이 책의 조금 이렇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리즈는 꼭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전후로 1년씩 그러니까 2019, 2020, 2021까지 함께 보면서 각 트렌드의 연관성을 추적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연도의 트렌드를 놓고 트렌드가 유사 트렌드들끼리 이렇게 묶음을 해보면은 이 트렌드가 점점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묶음이 많아지는 트렌드, 그 트렌드야말로 진짜 중요한 트렌드가 되겠죠. 예. 그래서 2019년 중 한 개의 트렌드가 이름만 바꾸고서 2020, 2021까지 넘어오는 게 있는데 이런 트렌드가 진짜 중요한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책은 트렌드 모니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통계를 기반으로 여러 개의 키워드를 도출해서 해당 키워드가 나오게 된 근거를 보여주는 이제 방식으로 이렇게 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는 소비자 트렌드를 얘기하고 이 연구소에서 집필한 책이라서 그런지 조금은 이렇게 재미있는 읽을거리, 뭔가 스토리텔링 같은 게 있는데 이 책 트렌드 모니터는 조금은 이제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해당 키워드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그 이제 연원과 실질적인 팩트 통계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마케팅 리서치 회사에서 만든 책이다 보니까 이 책은 어떤 책보다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키워드를 엄선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가 기사 클리핑식의 트렌드를 추출했다면 트렌드 모니터는 수많은 패널들과의 인터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라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이 책을 읽는 방법 중 하나는 책에서 알려준 키워드만 볼 게 아니라 통계 자료 하나하나를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통계 자료를 보다 보면은 책에서 언급하지 않은 또 새로운 것들이 이제 내 눈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를 우리 업에서는 이 자료를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다라고 뭔가 이렇게 재해석할 수도 있는 일종의 그런 로우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똑같은 통계 자료라도 그걸 보는 사람에 따라 이제 해석하는 포인트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책에서 제시한 어떤 그 키워드를 참고를 하면서 통계 자료들을 좀 해석을 한다면 내 식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훨씬 더 풍부하게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통계와 통계 사이를 묶어서 통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역시도 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트렌드 읽기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트렌드 모니터가 두 번째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책은 라이프 트렌드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앞에 두 책이 어떤 기관 단위의 어떤 여러 공동 필자들이 있었다면 이 책은 한 개인이 쓴 책이라는 점에서 앞에 두 책과는 좀 다릅니다.
이 책은 이제 소비자 트렌드라든가 뭐 산업 트렌드라든가 이런 관점보다는 일단 일상생활이라는 라이프라는 관점에서 트렌드 읽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좀 매크로한 트렌드 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워라밸 같은 매크로한 트렌드를 두고서 해당 트렌드가 매년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을 바꾸면서 소비 측면, 그 다음에 산업 측면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계속 추적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최근의 어떤 라이프의 흐름을 예를 들면 하나의 큰 이름으로 잡고 그 큰 이름의 어떤 트렌드가 매년 어떤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지를 쫓는 그런 이렇게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쫓고 스타일을 중시하고 스타일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흐름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가 갈수록 점점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이 책은 바로 그런 흐름을 추정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이렇게 10개씩 어떤 키워드를 이렇게 확인하는 게 너무 많다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그 해를 대표하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은 느슨한 연대라고 했고요. 2021년에는 Fight and Flight인데 Fight and Flight.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 Fight and Flight가 조금은 기존에 이 책이 가지고 있던 특징을 라이프의 어떤 좀 거시적 안목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원래 관점은 조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조금 이제 고민이 됩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상 라이프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졌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좀 뽑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트렌드 읽는 습관입니다. 위 세 개 책에 비하면은 아직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책은 아니지만 앞에 세 개 책과는 조금 완전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원래 트렌드가 원래는 어떤 트렌드가 이제 대세입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책이 아니고요. 그 트렌드 읽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게 트렌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트렌드를 당신이 잘 캐치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고 따라하세요라고 이렇게 알려준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즉 고기 대신에 고기 낚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먼저 트렌드 종류부터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유행을 할 때 그 유행이 어떤 트렌드인지를 이제 알아내는 것,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몇 년 동안 이어서 오고 있는 어떤 트렌드인지, 그게 아니라 한두 해 유행하고 지나가는 패드인지, 이런 이제 차이를 이제 구분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 안에도 좀 이렇게 트렌드의 종류가 마이크로한 트렌드, 마크로한 트렌드,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트렌드, 그다음에 짧게 유행을 하고 끝나는 패드라고 하는 트렌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이제 종류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렌드 발전 주기도 설명하면서 사업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각 주기에 맞춰서 대응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트렌드가 성숙기에 해당된다면 해당 트렌드와 반대되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 게 맞을 것이고요. 반대로 생성기에 해당되면 그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죠. 이처럼 트렌드의 종류, 생성 주기, 대응 방법, 그리고 일상에서 트렌드를 읽는 법 12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서 직접 우리가 하는 일에 맞춰서 트렌드 읽기를 하고자 할 때 아주 이렇게 좀 좋은 방법들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에서 트렌드를 읽는 12가지 방법을 공간이라는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부터, 그 다음에 웹이나 SNS를 통해서 어떻게 체크하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관찰하면은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이제 트렌드 읽는 습관이라는 책이었고요. 그 앞에 라이프 트렌드라는 책, 제가 읽는 방법 말씀드렸고, 그 다음이 트렌드 모니터, 마지막으로 트렌드 코리아까지
트렌드 읽는 방법 4가지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 얘기가 좀 여러분 책 읽기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